예, 다음은 여야 대표 리스크인데요. 여도 야도 대표 리스크 이면의 강성 지지층이네요. 네, 여야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남짓 남겨놓고 잇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당의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정치 양극화를 좀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심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잇따라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와 내란 재판부 추진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와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당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양당의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이 부결되자 당내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1인 1표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공천룰 개정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 안팎으로 사과의 요구가 나왔지만 이를 거부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일정은 취소하고 개별 의원과 만나며 이야기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원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내년 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네, 자리에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정청래 대표 공약이 바로 1인 1표제였는데 그 1인 1표제가 부결이 됐죠.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당원들이 이 공직 출마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다 자기 표만큼 선택해서 출마를 한다. 그걸 당원 주권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1인 1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1인 1표제를 추진한다는 건 지금까지 정치적 관행을 봐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는 당세가 약한 지역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진행됐다라는 느낌 받는 당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지금 급한 거는 당원 1인 1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란 청산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앞뒤 순서를 바꿔서 하지? 라고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생긴 거고요. 그 부정적 기류가 바로 결국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토로 전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결이 되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말이 많은데 사실은 찬찬히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사달이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이게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문제죠. 예. 정청래 대표가 부결 이유를 투표율 저조로 좀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부의하진 않았어요. 이거 어떤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느 당원인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서 죄송하다. 예, 투표 종료 시간이 3시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좀 만감이 교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야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세스대로 쫙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종료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투표가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다른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 같네요. 딱 한마디 하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만감이 교체했다라고 하면서 80% 73% 찬성률로 보면 통과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또 다시 시작하겠네. 라는 이제 불신이 밑바탕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당원 1인 1표제의 방향은 알겠는데 그걸 왜 지금 시작하는 거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당 내에서 말이 많은 것이죠.
네, 결국에는 1인 1표제 당원 개정이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의도가 이제 얘기하는 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권리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이면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네. 1인 1표씩 딱 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친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좋은데 네. 한국 정치 현실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의원 제도라는 것이 있고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지금 뭐 1인 60표에서 1인 20표까지 줄어든 건데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또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부작용은 좀 걱정하는 사람 있지만 방향성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인 1표제에 대해서 왜 지금 바꿔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 등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란 청산해야 할 시기에 정청래 대표가 따로 지금 자기 정치를 한다. 이래선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비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민주당원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감에 차이가 있으면 사이가 서로 멀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강성으로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분으로만 계속 치닫고 있는지 이 부분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당신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음 공천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시기가 그 시기냐라고 따지고 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갈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어서요 최고위원 보궐선거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벌써 이번 선거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의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 보선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 명청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 민주당 당내에서 개파 활동은 당연하게 있는 거고 개파 활동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공산당이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북에서는 쭉 전열 체제로 돼 있지만 우리는 각각의 당 내에서 여러 개파로 활동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정치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 최소한 정치할 거야 최소한 개파 만들지 이거 괜찮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딱 나누어져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딛고 올라서서 전체를 다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정치 풍토. 그러니까 여야의 축소판이죠. 개파 정치는 괜찮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런데 언론의 문제인지 이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포인트가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얘기해서 친명계라고 일컬어지는 유동철, 강두구, 이건태 대 친청계라고 일컬어지는 문정복, 이모경, 이성윤 이 대결로 이제 명청대전이다.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얘기되는데 당사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유동철이나 강두구, 이건태 의원한테 정청래 의원이랑 안 친하세요? 그러면 나 친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네. 문정복이나 이모경, 이성윤 의원한테 아니 그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안 친합니까? 나 이재명 대통령계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과도하게 나누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상황.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져 버린 특히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 부분이 결국 가서는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네. 누가 이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지는 거겠죠. 네, 또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나만의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 꿋꿋하게 장동혁 체제 비판이 있어도 마이웨이 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그 장동혁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한 확증 편향 같은 그 느낌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장동혁 대표 리더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는 일종의 결정장애적 리더십 아니냐라는 생각이 결정장애적 들거든요. 리더십.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어게인 세력이라든지 아스팔트 우파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까지 됐는데 말은 그렇습니다. 당 지지층을 결집한 후에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 지지층 결집한 거기에 중도층이 바깥에 붙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언제 딱 지금 시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고 언제 해야 되지 하면서 결정장애적 리더십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이고 법에 대해서 해박하실 텐데 나만의 타임 스케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 타임 스케줄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 또 원조친 윤한홍 의원, 장동혁 계엄에 대한 사과 없다 문제점도 제기했고요. 신동호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풍 속에 노조일 사람을 결집 중이다. 구명보트부터 찾으면 안 된다. 굉장히 좀 당내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 중에 친윤이고 핵심 인사인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머무든 게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지역에서 사람들이 출마하거든요. 네, 네. 그 지역 사람들을 설득할 논리를 줘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을 설득할 논리를 지도부부터 먼저 부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고 그럼 윤한홍 의원도 당연히 아무리 안정적인 경남 지역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텃밭이 부서지는 거 눈으로 보기 힘듭니다. 의원들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건 장동혁 대표한테 있다라고 해서 치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가 빨리 자기의 그 방향성을 정하고 우리 당은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왜냐면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자기 정치하면서 출마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집단인데 네. 아예 기초부터 허물고 시작하자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러지라고 제가 계속 유심히 쳐다보다 이거 결정장애 리더십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모습만 봐도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모습이 좀 드러난 것 같은데 장 대표가 정부 규탄하는 마라톤 의총 모두 다 필참하라라고 강조를 했지만 결국 절반 반이나 참석했는데. 네, 반이나 절반밖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뭐 지금 그걸 정부 규탄하는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낮은 지지율, 당 지지율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쓴소리만 나왔다고 하는데 공당이라고 한다면은 공당의 입장은 정파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당 자체는 대한민국 전체의 다를 상대해야 되고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각 당의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공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느 한 지역만 바라본다든지 한쪽만 바라봐서는 필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외 집회도 주로 영남 중심으로 진행하고 서울 수도권 오다가 힘이 빠지죠. 안 되니까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장동혁 대표 자체가 타임 스케줄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놓지 못하고 결정장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의원들은 내가 우리 당이 뽑은 대표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안 되겠다. 난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윤한홍 의원이고요. 나머지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박정훈 송파갑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에 대해서
이미 사과했는데 뭘 또 사과하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계속 사과 요구하지 않았느냐. 진정성 없이 고개만 까딱하는 사과가 무슨 사과냐. 했던 걸 생각해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TV라든지 방송 토론에서 국민의힘 패널에 대해서 당신들 이러다가 결국 영남 지역당 돼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지금 그 꼴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리는 거죠. 결정장애라고. 네, 시간 관계상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장동혁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윤한홍 의원도 세게 말하잖아요. 비상계엄 사과도 없다고 하면서 꽈락 수준의 지지율 얘기하고 이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 우리가 비판할 자격 있냐라는 식인 것 같은데 똥 묻은 개라고 국민의힘을 표현했습니다. 네. 앞으로 장동혁 대표 이런 충격적 발언까지 들었는데 좀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선출되고 행동하고 활동해왔던 이 바운더리 자체가 이미 극우 내지 아스팔트 우파 창피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러니까 당원 100%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안에서만 활동하니까 그런 건데 이것이 확장됐을 경우 장동혁 호는 필연적으로 좌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친한계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분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죠. 자기 정치해야 되는데 이 상태는 전혀 안 되니까. 제가 미리 얘기한 거지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오늘부터라도 자기의 좌표를 정확하게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전체 다 쫄딱 망한다. 경고해드립니다. 네. 네, 결국에는 찐윤도 등 돌린 국민의힘인데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나만의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 혹시 지선이 아니라 대선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